안녕하세요, CP입니다. 제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 갔다가 테슬라 모델, 그러니까 SUV 모델을 한 이틀 정도 빌려서 타봤는데요. 그 타보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샌프란시스코에 이틀째부터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이 모델 X의 이 윙 있잖아요. 옆으로 열리는 거 이렇게. 이 열리는 이 문짝 때문에 비가 샜습니다. 우선 여기 사진을 보시면 문을 이렇게 쭉 여니까 비가 이렇게 뚜두둑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리는 비가 쏟아진 게 아니라 이 문짝 위에 고여있던 물이 이게 쭉 열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당연히 이게 안 셀 거라 생각했는데 이 모델 X 이분이 가지고 있던 차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 때마다 물이 투두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비가 오는데 여기 뒷자리 분이 테슬라 모델 X 이 문을 열었더니 물이 후두둑 떨어져서 보여드릴게요. 의자에 이제 다 줄었어요. 오씨 망했어. 원래는 이게 문이 막아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되고 어쨌든 문을 비 많이 왔을 때 이 문을 열면 빗물이 후두둑 떨어진다고 합니다. 에휴. 근데 비 올 때 이 유리 앞에까지 이렇게 되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뻐요. 감성이 좋아요. 네, 이렇게 테슬라 모델 X의 문을 열었더니 비가 후두둑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뒷자리에 앉은 분이 갑자기 쏟아지니까 뭐 엄청 쏟아진 건 아니지만 좀 놀랬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이제 슈퍼차저 이야기가 많잖아요. 한국에서도 벌써 잠실에서는 꽤 된 것 같은데 지금 모델 3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잠실에서 슈퍼차저 충전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올라왔잖아요. 유튜브 영상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보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중간에 달라시티라는 데 하나 있고 여기 보면 지금 6개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가봤는데 무슨 지하로 내려가야 되더라고요. 무슨 건물에. 근데 6개밖에 없었고 여기 달라시티라는 데 40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테슬라 여기는 사이트에서는 안 나오는데 테슬라 그 차에 타고 이걸 눌러보면 몇 개가 가능한지 나와요. 근데 달라시티는 거의 항상 한 20개 이상 항상 충전 중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위에 있는 것도 그랬고요. 근데 뭐 5개 충전 중이라고 해서 가보면 뭐 좀 비어있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이쪽 중에 한 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 이제 구글 본사 근처에 있는 컴퓨터 히스토리 박물관 바로 옆에 있고 나머지 뭐 어디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컴퓨터 히스토리 박물관에 있는 6개짜리를 갔거든요. 아니 10개짜리인가? 이거 볼까요? 12개짜리 해가지고 12개 남았구나 하고 갔는데 꽉 차 있었어요. 8개짜리인가? 12개짜리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둘 중에 컴퓨터 히스토리 박물관 옆에 있는 건데 많이 남았다고 해도 2개는 고장나서 막아놨고 나머지는 다 충전 중이더라고요. 구글 캠퍼스 바로 옆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충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차가 빠져서 다행히 충전을 했는데 샌프란시스코나 이쪽에서도 슈퍼차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충전비 외에 충전이 완료됐는데 계속 꽂아놓으면 1분당 1달러가 청구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좀 커버하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여기 회색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지금 슈퍼차저 설치 예정이에요. 2020년 뭐 이렇게. 그래서 슈퍼차저가 미국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설치 안 된 거 아닌가 싶긴 하고요. 요 아래쪽은 좀 많은데 여기는 좀 부족했죠. 샌프란시스코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슈퍼차저가 이만큼 많이 그러니까 추가가 돼야 될 것 같고 한국도 지금 잠실로 좀 몰렸잖아요. 서울에서 충전할 때가 무슨 호텔 하나랑 저 위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 분당은 저기 디테라스라는 데 이제 주차비 내고 들어가는 데가 좀 4개 있는데 북미 포트 2개, 유럽 포트 2개라서 이제 좀 여기도 충전하기 힘든 상태였죠. 근데 다행히 이제 분당 오리역 쪽에 또 생겼다고는 하는데 테슬라 모델 3가 많이 풀리는 거 생각하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고 물론 어댑터를 꽂아서 이제 차 데모 하면 되는데 테슬라 모델 X도 그렇고 S도 그렇고 이런 배터리 용량이 막 100kW 되잖아요. 코나 EV는 뭐 60kW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환경부 거에 꽂아서는 속도 잘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어댑터 꽂는다고 해도
그래서 슈퍼차저가 이제 확충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우선 비가 왔을 때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모델 X를 타고 처음에 좋았던 게 문짝이 다 자동이에요. 앞 문짝도 이렇게 손잡이 딱 당기면 이게 자동으로 쑥 열리고, 장애물 있으면 멈추고, 위에 것도 자동이죠. 이제 이렇게 운전하다가 어디 이제 주차를 하고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비 왔다 그랬잖아요. 그 옆자리 분이 이제 이렇게 딱 당겨서 자동이 좋으니까 자동으로 딱 여는데 갑자기 퍽 하면서 문짝이 이렇게 팍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문짝 박살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바람이 좀 부니까 자동으로 쓱 열리다가 바람 힘에 의해서 팍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는 당연하게도 사람이 문짝을 손에 잡고 여니까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동으로 열리는 게 익숙해가지고 딱 터치만 하고 이렇게 놔뒀더니 갑자기 이렇게 탁 열려버리더라고요. 뻑 소리가 나긴 했는데 다행히 고장은 안 나서 잘 동작을 했습니다. 요거 고장 났으면 꽤 물어줘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문짝이 닫힐 때 원래 이렇게 위에 것도 이렇게 닫히잖아요. 그 뒷자리가. 근데 어쩔 땐 잘 됐다가 어쩔 때 안 됐다가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은 요거 한번 이렇게 머리에 닿았는데 안 다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딱 피했다고 하셨고, 근데 이건 좀 버티면은 잘 다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뭐 마이너한 문제인 것 같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가 잠깐 타본 거라 이렇게 닿으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피한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모델 X 이번에 제일 기대했던 거는 사실 거의 좀 더 진화된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나요? 그게 좀 기대됐거든요. 사실 차선 지키면서 가고 속도 줄이고 이거는 현대차 코나 EV 이런 거 다 돼요. 요즘에 제네시스 뭐 웬만한 현대차도 다 됩니다. 차선도 잘 지켜요. 제 개인적으로는 현대차가 더 차선 잘 지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테슬라 미국에서 되는 건 뭐냐면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차선 바꾸는 거 뭐 이런 게 되거든요.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그래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쭉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이제 차선을 바꾸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차선을 바꿔라 해서 알아서 바꿀 줄 알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알아서는 안 바꾸고 이게 제가 깜빡이 올려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 이렇게 깜빡이 올렸더니 차선을 한번 잘 바꿨어요. 잘 바꾼 영상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 잘 바꿨어요. 제가 뭐 깜빡이만 넣어줬어요. 깜빡이 안 넣어도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깜빡이 안 넣고 계속 있어봤더니 안 바꾸길래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저희는 목적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무서운 것도 있었고 어쨌든 깜빡이를 넣으니까 바로 차선 알아서 쭉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여기 내비게이션에도 이 파란색이 뭐냐면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한 번 해서 잘 됐으니까 다음에 또 해야지 하고 제가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음악은 끌게요. 이때 보면 지금 들어가려고 하죠. 들어가다가 갑자기 확 빠집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테슬라도 판단을 해요. 뒤에 차가 있으면 안 들어가요. 근데 차가 좀 없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려다가 뒷차가 속도를 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려다가 아닌데 싶으니까 갑자기 확 들어와 버려서 다시 원래 차선으로. 그래가지고 놀래서 이제 제가 수동으로 차선을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도 생각보다는 좋은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용을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저는 사실 깜빡이 안 넣어도 자동으로 바꿔줄 줄 알았고 당연히 이건 이제 테슬라 타는 분들이 알 것 같아요. 깜빡이 안 넣어도 원래 자동으로 바꿔주는 건지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알려만 주고 내가 깜빡이는 넣어야 되는 건지는 이제 테슬라 오너분들 유튜브 보면 잘 아실 것 같고요. 모델 X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자면 사실 모델 X가 SUV이고 거의 1억 5천 가까이 하는 차잖아요. 그래서 좀 편할 줄 알았어요. 승차감이. 근데 회사 분들이랑 같이 갔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은 승차감이 다 별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원래 제일 항상 좋은 거는 운전석 쪽이잖아요. 운전석에서 모는데도 진짜 승차감이 별로였고요. 서스텐션을 낮춰도. 근데 뒷자리 분들도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버 그냥 싸구려 뭐 도요타 이런 거 타는 게 뒷자리 느낌 없다 그랬고 테슬라 같은 경우 샌프란시스코 그 도로가
사정이 또 유독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 차 타고 가는데도 막 노래를 들었거든요. 노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냥 왠가 잡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바람 소리랑 막 타이어 소리 때문에 노래 소리가 진짜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위기도 덜 나고 타보신 분들도 처음에는 좀 우아하다가 점점 탈수록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뒷자리 승차감이 그만큼 좀 별로였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라스베가스 갔을 때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빌렸어요. 그 엄청 크더라고요. 등치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빌려서 타보니까 고속도로를 엄청 세게 달려도 모델 X보다 훨씬 조용해요. 차 자체가 무겁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훨씬 높지만 고속으로 달려서 조용해서 노래를 틀면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운전을 하는구나 이 느낌이 들어요. 테슬라 모델 X 같은 경우는 노래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면 이게 소음이랑 막 노래랑 싸우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테슬라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자율주행, 뭐 반자율주행 이런 거 안 됐죠. 요즘 옵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테슬라는 좀 더 차 만드는 게 정교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현대 코나 EV로 이제 전기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전기차의 장점은 확실히 알겠는데 점점 달리다가 보니까 그냥 잡소리들이 너무 싫어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타이어 소리, 뭐 풍절음 이런 게 너무 거슬렸거든요. 근데 테슬라 모델 X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서 좀 아쉬웠어요. 사실 1억 얼마짜리 차니까 저도 차는 잘 모르지만 그 차 유튜브들 항상 보면 뭐 방음제를 뭐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 소리가 좀 줄어든다면서요. 그래서 테슬라도 앞으로 좀 이런 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슈퍼차저 문제도 저도 모델 3를 한국에서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모델 3를 사려고 막 고민하고 가격을 봐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코나 EV도 매력적이지만 테슬라 모델 3는 그 가격대에 테슬라를 탄다는 그거에 뭐 디스플레이도 크고 이런 게 다 매력적인데 딱 하나 걸리는 게 모델 3는 충전소거든요. 차대모 어댑터를 줘도 애매한데 심지어 그 차대모 어댑터를 테슬라가 정식 제공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사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차대모는 점점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만드는 그 GS25나 이런 데서 만드는 급속 충전기는 차대모랑 DC 콤보가 같이 나와요. 근데 환경부나 이런 데서 전략적으로 미는 거는 그냥 100kW급 더 높은 거거든요. 슈퍼차저보다는 떨어지지만 일반 급속 충전기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충전할 수 있는데 걔네들은 애초에 DC 콤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배터리 용량이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효율이 좋지 않아서 오히려 더 고속의 충전기를 요구하는데 슈퍼차저가 가득 찼을 때 그 대안이 50kW급 충전기인 거죠. 물론 100kW급 충전기 민간이 하는 것 중에 차대모 어댑터가 있는 게 있지만 그걸 좀 꽂아서 쓰긴 힘들잖아요. 차대모 어댑터도 뭐 직구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지금 팔지도 않아요. 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테슬라가 공식으로 팔지도 않고 직구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샘플안에 가서 모델 X를 빌려본 소감이었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남기자면 미국의 샘플안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테슬라를 타보고 싶다 이러면 모델 X 타지 마시고 모델 3 같은 거 타세요. 모델 X는 가격 대비 너무 별로더라고요. 승차감 포함해서. 물론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고 이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리지도 않고 그냥 모델 3가 훨씬 싸거든요. 빌리는 비용이. 그래서 모델 3를 빌려서 테슬라를 만끽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테슬라를 너무 깐 건 아니고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이야기한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도 테슬라 좋아요. 저도 사고 싶어 하니까. 네, 근데 그냥 모델 X를 잠깐 경험한 이야기니까 모델 X를 이제 구매하시려고 하거나 이런 분들은 모델 X 한국 유튜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좀 더 자세한 정보 얻으시고 제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그분들한테 가서 여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